네, 네. 이곳에 지금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세히 궁금증. 알려드려야죠. 네.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에 있는 글씨들을 정확하게 숫자들을 알려면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네. 비타민도 아니고 자외선 A, B가 있어요? 네, 이게 차이가 있죠. 자외선 A, B가 A와 자외선 예, B. 그렇습니다. 자외선 A, B, C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외선 A하고 B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자외선 A는 생활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어디서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생활 자외선이고요. 네. 자외선 B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적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스포츠 활동할 때, 야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차단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외선 B가 되겠습니다. 네. B가 더 세 보이네요. 세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외선 A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문과 커튼도 다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가 있다고 해서 자외선 A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유리가 있어도 깊은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광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A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요. 네. 자외선 B와 같은 경우는 유리는 통과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리가 있으면 화상은 입지는 않지만 주름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오늘과 같이 날씨가 흐린 날에도 자외선 A, B 둘 다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흐린 날이라고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그냥 피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발라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흐린 날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는 네. 발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A는 거의 뭐 생활 속에서 함께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A와 같은 경우에는 깊은 파장대이기 때문에 긴 파장대이기 때문에 피부 속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진피 깊이까지 도달하게 돼서 기미와 주름을 유발하게 되고요. 네. 자외선 B와 같은 경우는 표피 상당히 얕은 층에만 영향을 좀 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B이고요. 이것이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암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자외선 C와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자외선 살균기, 소독기에 쓰는 것이 바로 자외선 C인데 이것은 피부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C는 괜찮은 건데 A, B는 둘 다 무서운 거네요. 네. 둘 다 피부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나쁜 영향인지 보셨죠? 자외선 A는 기미와 주름을 유발하고 자외선 B는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자외선 A, B 둘 다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자외선 차단제에 SPF라고 적혀 있는 거 보셨죠? 역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SPF에 대한 설명도 들어볼까요? 예, SPF라고 하는 건 이제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준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최소 홍반량이라서 햇볕을 쬐을 때 우리가 빨개지는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는 것입니다. 네. 쉽게 생각을 하면 이것을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화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수치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SPF 지수 48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1당 15분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SPF 1당. 그래서 48 정도면 720분을 막을 수 있으니까 한 12시간 정도는 바르기만 하면 우리가 자외선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다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네, 거죠. 교수님 그런 제가 의미였군요. 지금 쓰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SPF 지수가 48이거든요. 네. 아까 12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720분. 예. 자, 이렇게 보면요. 자외선 차단제는 늘 그 뭐 옆면이나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PF 48 그리고 PA++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거고요. 숫자가 클수록 지속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센 게 네. 아니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군요. 버티는 시간이. 예. 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몇 % 정도 차단할 수 있는지도 이제 네. 같이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자외선 차단제 100짜리 받으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00짜리 바르면 좋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차단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포감이 안 좋아요. 네. 끈적끈적 때 끈적끈적한가요? 번들번들하고 허옇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네네. 얼굴이 뭐 자외선 차단제 발라서 허해지면 이게 바깥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15에서 30 정도 그 정도를 제일 많이 쓰는데 15만 하더라도 한 92% 정도는 차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5 정도를 발라서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우리가 뭐 60, 100짜리를 한 번 바르고 마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은